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정보.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과연 어떤 병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신 정보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니어 분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로 제작하는 만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과 치료, 그리고 식단 관리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킨슨병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파킨슨병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파킨슨병은 우리 뇌의 특정 부위인 흑질에 있는 도파민 신경 세포가 점차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다양한 운동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점점 약해져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킨슨병은 주로 6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여 단순 노화 현상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은 크게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운동 증상은 바로 안정시 떨림입니다. 특히 가만히 있을 때 손이나 발, 턱 등이 규칙적으로 떨리는 현상으로 휴식을 취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서 시작하여 점차 몸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운동 증상으로는 느린 움직임, 즉 운동 완서가 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둔해지는 증상으로 옷을 입거나 단추를 잠그는 일상생활 동작이 힘들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발을 끄는 듯한 특징적인 보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표정 변화가 줄어들어 마치 가면을 쓴 듯한 무표정이 되기도 하고,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며 침을 삼키는 것이 어려워져 침을 흘리기도 합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점점 작아지는 소자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육 경직이 있습니다. 팔다리, 목, 몸통 등 전신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증상으로 관절을 움직일 때 톱니바퀴처럼 뚝뚝 끊기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통증을 느끼거나 움직임이 더욱 부자연스러워져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 불안정은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작은 자극에도 넘어지기 쉬우므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운동 증상들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나 심한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증상 외에도 파킨슨병은 다양한 비운동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 무감동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나 수면 장애 불면증, 렘수면 행동장애 등 후각 저하, 만성 변비, 소변 장애, 통증,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은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발생하기도 하며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 번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한두 가지 증상만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최신 연구 동향은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파킨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초가공 식품의 위험성입니다. 초가공 식품이란 과자, 소시지, 도넛, 인스턴트 식품처럼 공장에서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음식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맛을 좋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다량의 설탕, 소금, 트랜스 지방, 인공 첨가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뇌 기능 저하를 일으켜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 초가공 식품을 11인분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3인분만 섭취하는 사람보다 파킨슨병 초기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무려 2.5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초가공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파킨슨병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건강한 식단 선택이 우리의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 식탁에서 초가공 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골프장 인근 거주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의 연관성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골프장 근처에 거주하는 것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프장에서 1.6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멀리 사는 사람보다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2.26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골프장 관리에 사용되는 제초제나 살충제 등 농약 및 기타 화학 물질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만으로 골프장 인근 거주가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환경적 요인이 퇴행성 뇌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거주 환경 선택에도 참고할 만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의 환각 성분으로 알려진 실로시빈이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 및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로시빈은 뇌의 특정 수용체에 작용하여 신경 가소성을 높이고 신경 회로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의 연구이며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는 파킨슨병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약물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파킨슨병의 예방과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에 특정 음식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식단과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며 동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소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군에서 영양소를 섭취하여 신체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살코기, 견과류 등을 포함한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섬유질 섭취를 늘리세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비운동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야채와 과일, 통곡물, 콩류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섬유질 섭취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이는 곧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변비뿐만 아니라 저혈압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지중해식 식단을 적극 추천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콩류, 통곡물, 견과류, 올리브유 등 건강한 지방, 생선 및 가금류 섭취량이 많고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 포화지방 섭취량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식단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전반적인 뇌 건강을 증진하고 퇴행성 신경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피해야 할 음식에 주의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초가공 식품은 물론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과도한 유제품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조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파킨슨병의 주된 치료 약물인 레보도파이리브이오디오피에이를 복용하는 경우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 즉 육류, 생선,
콩류 등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아미노산이 레보도파와 동일한 흡수 경로를 경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약 복용 시간을 고려하여 단백질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 복용 최소 30분 전이나 1시간, 30분 후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루 중 저녁 식사에 단백질 섭취를 집중하는 단백질 재배분 식단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근육 손실이나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여 근육량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약물 복용 시간과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페인과 커피가 파킨슨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크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수면 장애나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섭취할 필요는 없으며 적당량을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일곱째, 항산화 식품에 대한 기대입니다. 비타민 E,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식품이 파킨슨병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므로 블루베리, 시금치, 토마토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킨슨병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론인 장마이너스 뇌축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는 장마이너스 뇌축 이론은 장과 뇌가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몸의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들이 면역 체계, 신경 전달, 물질 생성, 염증 반응 등에 영향을 미쳐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내 유해 물질이 뇌에 영향을 주어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 김치, 요거트 등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섬유질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파킨슨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은 뇌 유래 신경영양 인자 BDNF와 같은 신경보호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완화에도 기여하며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비운동 증상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에어로빅 등 자신이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여 매일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운동은 필수적인 치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파킨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며 손떨림, 느린 움직임, 근육, 경직, 자세 불안정 등이 주요 운동 증상으로 나타나고 우울증, 변비 등 다양한 비운동 증상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초가공 식품의 위험성, 골프장 인근 거주와의 연관성, 그리고 실로시빈과 같은 새로운 치료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과 관리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고 초가공 식품과 유제품의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킨슨병 약물인 레보도파를 복용하는 경우 단백질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식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 건강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은 파킨슨병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한약 복용은 파킨슨병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과 관리 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증상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 노력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